자, 1분. 자, 됐습니다. 1번, 4번에서 갈렸어요. 1번, 4번에서 갈렸는데 정답 1번입니다. 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학자 이론, 학자 무엇 어떠하다. 그쵸?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무엇은 바로 화제고요. A는 B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론. 자, 화제를 찾아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 세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면 100점이고요. 세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면 100점이야. 자, 그런데 세계는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 실제론 세계. 세계는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읽었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뒷문장 볼게요. 얘가 바로 뭐니? 논. 자, 뒷문장 보니까 그러나 그런데 있어 없어? 없죠. 이제 즉 나와야지. 그럼 뒤에 우리가 머릿속에 뭘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세계는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세요. 자, 누가 등장하니? 반실제론이 등장하죠? 자, 그럼 우리가 낫비가 나와야 돼. 그 낫비가 뭐예요? 독립적 존재 X.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not 독립적 존재. 자,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실제론. 버클리입니다. 자, 똑같이 그대로 내려와야지. 세계. 세계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논이 나와줘야죠. 아까 처음에 쌤이 이런 얘기했죠. 화자를 잡을 때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퍼펙트라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자는 공통성입니다. 화자는 공통성이고 기준이 돼야 돼. 그게 공통적. 세계 존재가 공통적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독립적이냐 아니냐가 그 핵심이야. 그게 바로 핵심인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읽었다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왜? 얘가 바로 화제니까. 자, 이 둘은 바로 상대적인 짝을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B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not B가 되는 거야. B와 not B의 관계죠. 자, 그러면 밑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세계는. 그렇지? 자, 밑에 뭐 나와야 돼? B 프라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증이 나와줘야죠. 즉 세계는 자, 쉽게 풀어볼게요. 존재합니다. 자, 왜냐하면 B 프라임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읽었으면 자, 아주 이제 퍼펙트하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좀 적어놨네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팁으로 기억하세요. 자, 팁으로 기억하십니다. 철학에서 여러분들 철학에서 감각 경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걔가 중심. 감각 경험이나 무슨 실천, 뭐 행위 이런 단어들 나오면 얘가 무조건 중심입니다. 알겠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감각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감각 경험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알겠죠? 감각과 똑같은 말이 이성이고요. 감각과 또 똑같은 말이 우리가 뭐 과학적, 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왔니. 자, 이거.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가볍게 좀 한번 볼까? 저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의 가장 두 줄기가 뭐냐면 자, 유신론과 무신론이거든요. 이게 철학의 가장 큰 두 줄기야. 이거 무슨 중심? 신중심. 얘 뭐니? 인간 중심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본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건 본성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이죠? 자, 얘는 뭐냐면 후천적인 얘기예요. 자, 따라서 둘을 묶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성. 인간은 이성이죠? 이건 바로 신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자, 이성, 자, 감각, 그쵸? 무슨 뭐 과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신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감각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얘 중심으로 읽어가셔야 됩니다. 저걸 중심으로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대 철학. 내가 본 것만 세계가 있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밑에 문장이 꽤 중요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아까 밑에 문장 볼게요. 요 밑에 문장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자, 요거 되게 중요했어요. 자, 몇 페이지 오시냐면 여러분들 3페이지인가? 3페이지 와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4페이지에서 거기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있지 않니? 그지? 거기에 두 번째 거 보면 이중부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A 않고는 B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이중부정도 철저하게 뭐다? 인과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래서 밑에 텍스트.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칠판 봐.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학자 무엇 어떠하다. 실제론. 세계는 존재하는데 독립적이다. 자, 반실자론. 세계는 존재하는데 독립적이지 않다. 둘의 상대적 짝을 잡아놨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우리가 힘을 여기다 실겠지. 필자는. 자, 왜냐하면 자, 세계는 존재하는데 뭐니? B'이기 때문이다. 얘 끌고 가셔야 돼요. 얘 때문에 독립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가자.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자, 요거 이중부정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지. 그럼 이중부정이라는 건 얘 뭐예요? 인과란 얘기예요. 그럼 뭐와 뭐의 관계니? 감각 경험에 의존. 됐어요? 그러면 세계 인식. 이렇게 잡아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내야죠. 자, 그러면 선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만듭니다.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세계를 인식한다. 그럼 맞는 선지. 됐죠? 저 뒤쪽에 과학 지문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방금 내가 했던 이 원리와 똑같은 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반드시 체크해주고 이것은 인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알겠지? 감각 경험에 의존해야만 세계를 인식한다.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 자, 이거 빨리 적으셔야 돼. 멍 때리고 보시면 안 돼. 자, 인과에서는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니?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니? 원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바꿔준단 말이야.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뒷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잘못 읽어서 여러분들이 4번 가는 거예요. 이 뒷문장을 잘못 읽어서. 자, 볼게요. 자, 주관적이거나, 쌤이 좀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관적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성질은, 이렇게 읽어야죠. 됐죠? A는 이렇게 읽어야죠. 성질은 뭐니? 감각할 수 있을 때 존재하는 뭐다? B다. 주관적 속성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 주관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지 어떻게 바꿔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바꿔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선지가 이렇게 나와. 리을. 사과의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 맞아요. 둥근 모양이 뭐니?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오른쪽 형태죠. 맞습니까?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들의 성질도 뭐니? 주관적 속성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읽어야죠.
자, 그러니까 선지 어떻게 나왔어? 리을에 보니까. 객관적인 이렇게 물었잖아요. 틀렸죠. 객관주관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실판 봐. 계속 봐.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감각 경험에 의존해야만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끌고 가야지. 자, 뭐? 감각할 수 있을 때문이 존재하는 것이다. 됐어요?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똑같은 얘기 끌고 들어가야죠. 뭡니까? 감각으로 자 인식할 때만 자 뭐 세계는 존재합니다. 전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머릿속에 이것만 나와 있으면 돼. 자, 버클리는 자 반실제론자는 세계는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각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클리 세계는 존재합니다. 근데 독립적이 아니야. 뭐 할 때? 감각할 때만 존재해. 됐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각이에요. 감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감각 경험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쵸?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감각이 들어와야 되고 니은의 지각이 눈에 들어와야 돼. 오늘도 지각한 친구들 있지만 자, 여기서의 지각은 그 지각이 아니라 감각을 인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을 인지한다. 자, D가 왜 틀렸을까요? 자, 지금 여기 논이 2개 나왔잖아. 논이 2개나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다른 그런 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D가 볼까?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밑줄 쳐. 똑같은 말 잡아.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론에 대한 얘기야. 자, 그다음에 리을 보세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정답 1번. 정답률이 50%가 안 됐었던 문제입니다. 스텝 2에서는 이거 전문 볼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오른쪽에 12페이지 했어요? 아,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구나. 했니 안 했니? 안 했죠? 자, 요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 자, 우선 선생님이 자,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고요. 이거 의외로 말 못 맞춰. 알겠지? 자, 시작. 그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길게.
어렵나요? 아니야. 조금만 다시 해봐. 조금만. 자, 30초 드릴게요. 30초. 단락표 실시간으로 계속 풀었어야 돼. 그치,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 단락을 가르치웠어야 돼. 근데 좀 뭔가 지금 잘못 읽었어. 지금 주의 정약용이잖아.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 표시를 다르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상대성을 잡아내야지. 상대성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자, 봐요. 자,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누구야? 저기 학자가 둘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화제가 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학자가 둘이고 화제가 둘이 나왔어요. 그렇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학자가 둘,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나와. 막 환장하게 나와.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우물정자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우물정자를 그래서 정리해야겠다, 복잡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면 우물정자를 그려서 주의, 자, 그 다음에 정약, 자, 그래서 뭐예요? 저기 명덕, 자, 그 다음에 친민. 이렇게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만약에 읽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정리하면서 보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게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 속도를 약간 좀 늦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너무 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독해를 앞으로만 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만 계속 가시면 놓쳐요.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와요. 또 여기 인문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화제예요. 화제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그 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뒤쪽에 조금 이제 하죠. 갑니다. 주희, 명덕, 어떠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앞으로 인문지문에서 저런 부분을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본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선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럼 선천적. 자, 마음이잖아요. 질문.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죠? 그럼 선지에서 어떻게 나올까? 외부로 바꿨죠? 선지에서 후천적으로 바꿨죠?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주관적 얘기 나왔어. 그럼 뭘로 바꿨죠? 객관적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무조건 체크해놔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정약용, 당연히 명덕 이렇게 나와야지. 자, 나트 본래, 나트 마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나트 마음, 나트 본래, 나트 마음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뭐죠?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 덕목을 실천한다. 자, 나랑 같이 한번 가볼까? 자, 주의와 정약용은, 자, 명덕과 친민에 대해서 다르게 요거 밑줄 잡으시면 거기다 적어 차이라고. 차이 몇 번 날라가? 1번 날라가. 그치? 1번 선지 바로 날라가. 차이가 있다. 자, 주의 가로 묶어봐. 자, 명덕 동그라미. 자, 뒤에 밑줄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 밑줄 쭉 쳐야 돼. 뭐니? 자, 이거 가자. 명덕은, 주의, 명덕은 마음이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요.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 잡고 가? 마음 계속 잡고 가야 돼. 근데 이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칠판. 자, 본인이 독해한 거. 자, 선생님처럼 독해했으면 퍼펙트하게 잘하신 거예요. 자, 가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관해 명덕이 발휘되지, 이거 못하게 되면 이걸 그냥 X 친 거야.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걸 지읒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나. 이때 선생님은 멈췄어요. 독해를 멈추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갔어요. 피.
이해가죠?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선생님이. 프로블럼이네? 이렇게 끌고 갔어요. 프로블럼 딱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요. 읽고 나서 위아래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얘 원인이 뭐죠? 얘 원인? 명덕이 발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얘에 대한 원인이 또 있잖아? 뭐가 있어? 기질에 가려졌어요. 이게 바로 최초 원인. 얘 되게 중요해요. 최초 원인은 나중에 과학기술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질에 가렸어요. 원인이에요. 자, 올바른 행동이 뭐죠? 솔루션이죠.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죠. 얘를 잡아놓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원인과 how가 어디 있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자, S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S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how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결하니? 자, 질문. how 찾아. 그렇죠. 이거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기질을 교정. 이게 how죠. 왜요? 칠판? 그래요. 원인의 정반대가 how잖아요. 원인의 정반대가 how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질을 교정해야죠. 됐지? 이렇게 읽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선지를 교묘하게 바꿨지. 뭘로 바꿨어? 2번 선지 보세요.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 잘못된 행위 P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죠? 이거에 대한 원인은 기질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를 지금 묻는 거예요. 기질을 교정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2번 선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그렇지? 그러니까 2번 날려. 그렇지? 명덕 교정이 아니라 기질 교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명병덕은 밑줄 쳐야죠.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 자, 반면 나왔습니다. 얘가 되게 중요해요. 얘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반면. 자, 정약용 가로 묶고 별표 하나 하시고. 명덕 동그라미 잡습니다. 뒤에 그냥 이제부터 물결 치는 거야. 차이로 가야지.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 not 마음의 밝은 능력. 됐습니까? not 마음의 밝은 능력. 자, 물결 가봐. 자, 뭐? 덕목이다. 됐습니까? 명덕은 덕목이야. 그래서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A, not B 했을 때 여러분 텍스트에 어떻게 체크돼 있어야 돼? 앞에 마음에다 X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밑줄 쳐야지.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여기 밑줄 나와야죠.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행위를 통한 실천 B'이 나와줘야지. B' 찾아가자.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자 마음 X. 마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X 치고요. 어디 물결 칠래? 실천에 물결 쳐야지.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없죠. 그러니까 명명덕은 구체로 효제자를 자 물결 쳐. 실천입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줬으면 퍼펙트하게 읽었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한번 볼까요? 5번. 정약용은 마음이에요? 아니죠. 실천이죠. 그러니까 5번 날려. 자, 5번에서 나온 이유는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A, not B의 출제 요소입니다. 동그라미 5번 선지는. 그치? A, not B의 출제 요소였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의는 실천이야? 아니죠. 그치? 정약용이 실천이죠. 그럼 끝났네. 정답 4번 이렇게 가야죠. 그치?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유학자들은 자, 가로 묶고 별표. 자신이 먼저 인격자. 그 위에다 군자라고 써봐. 군자라고 써보세요. 군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 밑줄 쭉 쳐.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밑줄 쭉 치고요. 주희도 자, 주희 가로 묶고 별표. 이때 뭐가 중요해? 보조사가 중요해. 그지? 자, 그러니까 똑같이 위에 것과 같은 밑줄이 가야 될 거예요. 유학자하고 같으니까.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 그럼 뭐야? 인격자가 되겠죠? 그렇죠? 보조사 잘 잡아야 돼. 주의도 그러니까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 똑같은 말 위에서 찾아.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해해 줘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 군자가 되고 나서 자, 밑줄 쭉 쳐. 백성들도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밑줄.
새로운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같은 말.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뭐래? 신민이래. 그럼 신민 동그라미 잡고요. 어땠어? 고쳤다. 밑줄 잡으세요. 자, 가자. 보세요. 주의. 자, 친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자, 고쳤다. 뭘로 고쳤어요? 얘는 신민으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밑에 어떻게 나와야 돼? 정약용. 여기 뭐예요? 친민. 똑같아야죠? 화제는 같아야 돼. 그래야 입체적으로 보여? 그럼 뒤에 뭐 나와?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측해야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읽어야 돼. 자, 이제 물결 갈 준비해야 돼. 정약용은 가로 묶고 별표. 자,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됐니?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 물결.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물결. 정약용은 자, 뭐라고요?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 이거 물결. 그러니까 가르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 물결 잡아.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실천하도록 이끄는 거 얘기 나올 거야.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쭉 나와서 오른쪽 끝에 뭐 나와? 실천하도록 이끄는 거. 물결.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속 머릿속에 잡고 가. 자, 밑에 줄 실천하게 되었다. 이거 물결. 됐죠? 그 다음 제일 끝에 뭐지? 고쳐 안 고쳐? 안 고쳐. 이렇게 읽었으면 잘 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네 줄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게 필요 없이 이 네 줄만 머릿속에 잡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 실현을 이상으로 했다. 뭐 둘 다 모두. 그럼 가로 묶어 세분들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공통점. 저 어차피 입장이 차이면 공차를 물어본단 말이야. 공통점 늘 체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답 5번, 아니, 정답 4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4번이 정답인 이유는 공통점이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요거 되게 괜찮은 지문이에요. 자, 넘겨요. 이거 연습 계속 하는 거니까 괜찮아. 원래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리학에 대해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성리학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선생님이 성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자, 지금 하는 거. 자, 13페이지 있죠. 자, 이거 틀리면 놀릴 거예요, 선생님이. 자, 시작. 대신 여러분들 요거만 해봐. 무엇은 어떠하다. 무엇은 어떠하다. 무엇에만 동그라미 딱 한번 쳐봐. 그리고 어떠하다에 밑줄 쳐봐. 그리고 문제 풀어. 알겠지? 시작.
문제 먼저 봤어? 문제를 먼저 읽어야지. 아니, 왜 여기까지 읽고 있어? 문제 이거만 먹고. 아, 틀리면 놀릴 거야, 내가. 이렇게 놀릴 거야, 선생님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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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초 드릴게요. 아, 왜 이렇게 졸려? 아니, 졸리게. 왜 이렇게 더워? 너무 더워. 환장하겠네. 자, 갈게요. 이렇게 읽었으면 퍼펙트하게 읽은 거예요. 학자 이론, 무엇, 어떠하다. 그쵸? 거기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읽었어야 돼. 첫 번째 문장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밝히고자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자, 그는 원인을 찾아낸 몇 가지 방법. 자, 그 가로 묶어 별표 하나에. 그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 가로 묶어 셋째 줄이야. 가로 묶어 별표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런 학자나 견해 나오잖아요. 그럼 가로 묶어 별표 하세요. 왜냐면 이게 막 6명, 7명 나오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별표로. 자, 그러면 자, 뭐 나와야 돼? 뒤에 화제가 나와야죠. 화제 뭐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몇 가지 방법. 이것도 뭐야? 쉽게 말하면 뭐야?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됐습니까? 이해가죠?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동그라미. 어떠하다의 밑줄쳐. 두 가지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야죠. 일치법과 차이법이다. 밑줄 쭉 쳐. 이거 두 가지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었지. 두 가지다. 세 가지다.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밑에 뭐 하나 해야 돼? 일치법 이렇게 해놨지. 일치법 가로 묶고 별표. 그럼 화제가 뭐야? 화제가 뭐니? 저 끝에 있지?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건 뭐야? 정확하게 위에 있는 화제 끌고 내려와야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화제가 뭐였어?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됐어요. 이렇게 읽어야지. 일치법,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의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다.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그럼 봐봐. 이렇게 체크해야 돼. 일치법은 가로 묶었지. 가로 묶고 별표. 그럼 저 오른쪽 제일 끝에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법 동그라미. 그럼 앞에가 어떠하다예요.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들의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 됐습니까? 이게 바로 B야. A가 어떤 거?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법. 됐습니까? 자, 그럼 칠판 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치법 원인은 어떤 경우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복수야.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논이잖아. 학자, 무엇, 어떠하다. 논이죠? 이게 논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예요? B죠? 자, 그럼 밑에 뭐 나와야 돼? 우리가 증. 증은 구체화라 그랬잖아. 자, 경우들에 했을 때 얘를 A라고 하고, 자, 얘를 가벼운 B라고 했을 때 밑에 뭐 나와야 되니?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나와줘야죠? 똑같이. 이해가지? 그대로 똑같이 나와줘야지? 자, 그럼 볼까요? 먼저 문제 봐. 자, 기억에 따라 원인을 찾아낸. 자, 기억 보세요. 기억이 뭐야? 일치법이잖아. 기억 거기다 적어. 동그라미 기억 위에다가. 문제, 동그라미 기억 위에다가. 아니, 동그라미 문제. 거기 문제 기억. 거기다 논이라고 적어. 이게 논이잖아, 논. 자, 그럼 뒤에 있는 사례에다 뭐라고 적을래? 증, 그래. 너 뭐야? B 프라임 찾으라는 얘기야, B 프라임. 그럼 이거에 대응성을 끌고 해, 대응성. 이만큼 A, 이만큼이 B라고 한다면, 그쵸? 어차피 전체는 B고, 전체는 B 프라임 와야지, 뒤에. 됐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가야지. 대형성 봐야지.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자, 4번 보세요. 신장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갑니까? 한 명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쵸? 자, 어떤 결과, 신장결석, 여러 경우들, 20명의 아기들이야. 됐습니까? 이때 어떤 얘기 나와야 돼? 공통선행요소. 자, 뒤에 뭐였고? 유일한 공통요소. 거기 보이죠? 분유래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 요렇게 읽어야지. 다시 느낌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요거 풀어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답을 맞추는 거 하나도 선생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느껴야 되는 건 내 사고 과정과 같나 틀리나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이건 안 나오니까. 그치? 사고 과정을 내가 선생님과 비슷하게 했는가? 만약에 달랐다면 내가 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가? 알겠죠? 그걸 성찰하는 시간이야, 이번 시간은. 그리고 만약에, 나랑 똑같이 했어. 그러면 속으로, 예스!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화가 된 거예요. 알겠지? 다르다. 그럼 왜 다르지를 적극적으로 계속 성찰하면서 하는 게 이 시간이야. 자, 이제 요거 마지막입니다. 자, 10번. 자, 캐논과 바드인데요. 자, 우선 입장의 차이. 먼저 1번 문제 봐야지. 캐논과 바드가 주장한 내용 밑줄 쳐봐. 거기다 뭐라고 쓸래? 논.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 줬지? 자, 뭐라고 힌트 줬어? 2개야. 그지? 선지가 다 2개죠? 그러니까 2개, 논 2개 찾으시면 됩니다. 논 2개 찾으시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아직 넘기지 마.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 이 중에서 2개는 정답이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인과를 바꿔 쳤거나 아니면 다른 입장입니다. 자, 시작.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감 갖고 하셔도 돼. 자, 20초. 자,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갑니다. 자, 가달락 통과하고요. 자, 나달락 볼게요. 캐논과 바드. 자, 가로 묶고 별표. 신체 반응 이후에 정서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신체 반응 이후에 정서가 나타난대요. 굳이 인과 정리하면 이거죠. 거기 이제 지금 누구지? 제임스 랑에죠. 자, 제임스 랑에는 자, 정서는 자, 어떠하다? 신체 반응 이후래요.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서는 신체 반응 이후다. 그런데 인과니까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캐넌과 바드죠. 자, 캐넌 바드. 자, 마찬가지 갑니다. 정서를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죠? 나트. 무조건 이렇게 나와줘야죠. 돌의 상대성으로 잡아줘야지. 이해 가니? 잡아줘야지? 자, 그럼 가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야, 먼저 디귿 들어가면 안 되잖아. 1번에 디귿 봐봐. 정서 동그라미, 신체 반응 동그라미. 정서 동그라미, 신체 반응 동그라미. 자, 화살표 어디로 갑니까? 신체 반응의 결과가 정서니까. 신체 반응에서 정서로 화살 쏴야죠? 얘네? 그죠? 얘죠? 자, 얘니까 우선 디귿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3번 날리고 5번 날리네요. 그죠? 이런 거 꼭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어머나 앞에서 봤네.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봐봐. 자, 여기서 버클리 견해를 물었잖아. 그치? 버클리 견해 물었지. 그치? 자, 버클리 견해가 논이고요. 부합하는 것이 증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 근데 거기서 디귿 보시면 뭐야?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그 자체로 봐요. 뭐죠? 실제론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다른 어떤 입장의 견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둘 다 디귿에 나왔네요. 공교롭게도. 자, 어쨌거나 자,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다시 갑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은 첫째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둘째 찾아야지. 둘째 빨리 찾으니까 네 번째 줄에 둘째 있습니다. 이 둘이면 끝. 왜? 문제에서 자, 두 개만 물어보니까. 가자. 자, 여기서 A나 B가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를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됐죠? 그럼 어디 밑줄?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이게 바로 논이죠.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만 잡아? 동시에 이것만 많이 잡아. 즉 정서를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 대뇌에서 입력되는 것과 동시에 거기다 밑줄 쳐야죠.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극되기 때문에 정서와 신체와는 거의 동시에 동시에 밑줄 치면 돼요. 각각이 다 대응성이죠. 자, 둘째 갑니다. 둘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A나 B로 나옵니다. 특정한 신체 반응에 하나의 정서가 1대1 X. 됐죠? 그럼 어디에 밑줄 쳐야 돼? 세 번째 줄에 그러니까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해하죠? 이제 크게 읽을 줄 알지, 그지?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기억 뭐니? 동시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뭐가 들어와야 돼?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죠. 정답은 2번. 됐습니까? 이렇게 읽었으면 자, 잘 읽은 거야. 자, 잠깐 쉴게요.